안녕하십니까. 조창년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존처분 하나인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존처분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은 넓은 의미로 미리 잡아두는 보존 절차인 가압류 가처분 절차, 판결 절차, 강제집행 절차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보존처분은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 즉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판결의 집행을 쉽게 하거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방을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세 번째,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 판결을 얻었을 때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있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네 번째, 보존처분의 특질은 잠정성, 긴급성, 신속성, 부숙성, 밀행성, 자유재량성입니다. 다섯 번째, 보존처분의 종류는 가압류, 금전채권 집행보존을 위한 가압류와 금전채권 이외의 집행보존을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2. 가처분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집행, 보존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두 번째, 다툼에 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며, 특정 물건 또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현상을 유지하거나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공사금지 가처분, 통행금지 가처분,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명독 단행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수한 보존처분으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특별법상의 임시적 처분,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집행정지, 형사소송법상의 몰수, 추징, 보존 명령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존소송의 당사자 관련하여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존처분은 부적법 각하되며 보존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이며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단체를 상대로 한 보존처분 결정도 당연 무효이고, 신청 시에는 성경하였으나 결정 시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보존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신청 전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한 보존처분도 무효는 아니며 제3채무자의 표시를 상속으로 하는 경정 결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보존 절차의 대리권도 인정됩니다. 셋, 보존처분에 관할합니다. 첫 번째, 가처분의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이며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것을 관할한 지방법원 등이 관할하며, 관할 위반 시 관할법원을 이송한 원칙이나 관할 위반을 간과한 보존처분을 의해야 취소 가능하나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하자는 치유됩니다. 두 번째, 본안은 권리 또는 법률가의 존부를 확정하는 임사재판 절차를 말하며 통상 소송 절차뿐 아니라 독촉 절차, 재소전 화해 절차, 조정 절차, 중재, 판형 절차를 포함하며, 세 번째,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을 하나 본안의 2심이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을 하며, 본안이 상고심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관할합니다. 네 번째, 다툼의 대상이 있는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등기 등록에 관한 가처분은 등기 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의 보존처분 신청 시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즉 합의 신청 사건의 재판부가 한 개밖에 없는데 법관중 일부가 출전 중이거나 또는 재척 등 재판 복수에 무관한 경우 등에는 그
재판장이 보존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4. 시군법원에 대한 관할의 특례입니다. 첫 번째, 본안이 시군법원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즉 소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 목적으로 한 1심 이사 사건을 말합니다. 두 번째, 소액 사건 심판부 정의 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한 보존 처분은 시군법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세 번째, 시군법원에서 행한 보존 처분 집행에 관한 제3자 의해서는 시군법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네 번째,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에 기초한 대체 집행, 간접 또는 간접 강제는 시군법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다섯 번째,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 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명 부여에서 청구의회에서 또는 집행명 부여에다 의해서로서 소신법의 정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시군법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다섯 번째, 보존처분과 채무자의 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 보존처분은 개별 집행이고 채무자 회생, 개인회생, 파산 절차는 포괄적인 집행 절차이므로 대체적으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보존처분에 앞서므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체적으로 보존처분 절차는 정지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처분의 요건, 즉 피보존 권리, 보존의 필요성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 첫 번째,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은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며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광업권, 공유수면 매리 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목적물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 피보존 권리는 이행 청구권, 확인 청구권도 가능하며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매매계약, 임대차 등에 의한 인도청구에 기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나 저당권은 교환거치 파악이 주목적이고 인도청구권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될 수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도 순위 보존된 권리의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기한부, 조건부 청구권, 동시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부착되어 있는 청구권도 부합하며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문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를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도 가능하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피보존 권리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 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하므로 행정사건이나 비송사건에 관한 권리, 자연채무, 부집행 태학이 있는 채무는 피보존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점유권 피보존 권리를 하는 데에는 본권이 존재하지 하더라도 피보존 권리는 존재하므로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피보존 권리입니다. 첫 번째, 권리관계가 현존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종류는 제한이 없고 계속적이 아닌 일회적인 권리도 가능하며 조건이나 기한이 차지 안 하는 것도 가능하나 강제집행 절차, 비송사건 절차, 체납처분 등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 현재 위험 방지 목적이므로 반드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존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연유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고 현상의 변경은 목적물의 주관적 변경, 객관적 변경을 말하고 권리 실행의 불능 또는 현장 곤란은
강제집행의 불능이나 중대한 장애를 말합니다. 두 번째,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야하고, 가처분 재판이나 변론기일 또는 신문기를 열어야 하나, 기일을 열어 심리하며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현저한 손해는 본안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및 간접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 밖 정치적인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급박한 위험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 폭행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인쇄물의 배포, 수리권을 방해하는 제방의 축조, 점유 이탈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존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확정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집행권은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즉 선박 우선 특권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경우, 즉 승소 판결 확정 후 5개월 지나도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건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당시에 불착공사가 거의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장에 대한 중복된 보존 서부 신청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존 처분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보존 처분의 신청과 심리입니다. 첫 번째, 보존 처분 신청을 서면으로 하야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은 당사자와 대리인, 시정의 취지와 이유, 즉 피보존 권리, 보존의 필요성 등을 적어야 하고, 법원의 표시, 소명 방법의 표시,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능단위 또는 첨부 서류의 표시, 목적의 표시 등입니다. 두 번째, 다툼이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청서 및 소명 방법만으로 임의적 변론 또는 임의적 신문을 거쳐 서면 심의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신문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신문기를 열어야 하나,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덟 번째, 보존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입니다. 첫 번째, 재판의 형식은 결정으로 하며 소송 요건의 흠결, 피보존 권리 또는 보존의 필요성 부존재, 담보의 부재용시 등에는 각하 또는 기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존처분을 명하는 재판에는 담보 즉 손해배상 담보로 금전, 유가, 증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 번째, 담보 취소는 담보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 채권자의 본안 전부 승소 판결 확정의 경우, 채무자의 동의, 소송 완결 후 권리 행사의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동의 간주되어 담보 사유가 소멸합니다. 네 번째, 가처분의 경우 피보존 권리의 금액 기재는 없으며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며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는 법원은 집행법 293조를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정의 범위 내에서 방부가 정도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며 가처분에 따른 부수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즉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부수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을 말합니다. 해당 공사금에 관한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가처분 명령은 재판이 고시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기판력은 없으나 구속력, 집행력,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사실상 처분 제한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개별적 상대적 무효소를 따라서 사실상 처분 제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홉 번째, 보존 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입니다. 첫 번째, 구제 절차는 의의 절차와 취소 절차를 구분되며, 이 절차는 당해 보존 절차 내에서 신청 또는 보존 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절차이며, 취소 절차는 당해 보존 절차는 별개의 절차에서 보존 처분 자체를 실효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보존 처분에 대한 불복을 이의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항고 또는 제항고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기존의 보존 처분과 내용이 서로 취득되는 제2의 보존 처분을 받아 사실상 기존의 보존 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취소 절차는 재소명에 따른 본안 재소의 불이행, 보존 처분은 사정 변경,
보존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 부재소 가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행하여집니다. 네 번째, 부당한 보존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의 본안 패소 확정 시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손해배상의 범위나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분양 목적 신축 연립주택의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경우 부동산 처분 대금에 대한 법정유일에 따라 이자 상당액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나 부동산 처분금리 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부동산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평가 지연에 따른 손해와 사용 수익에 따른 이익이 서로 상쇄되어 손해 없다고 할 수 있고, 만일 환가 지연에 따른 손해가 사용 수익에 따른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런 특별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재무자 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행적 만족적 가처분에 대한 이신청의 경우 이 신청 주장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 또는 무담보로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적용하게 하고 가처분의 집행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사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판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고 이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가처분 집행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입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는 경우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가압류 취소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위험이라는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 또는 무담보로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소명은 보증 공탁이나 주장이 실신하다는 선서를 대신할 수 없고 재판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보존처분 효력 정지 재판을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가처분 취소 결정 효력 정지 재판을 인가, 변경, 취소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이 신청인은 채무자 일반 승계인, 파산 관제인 등이며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 또는 신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이 사유는 아무 제한이 없으며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2주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야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의 효력 위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보존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결정은 송달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집행한 보존처분 집행의 효과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보존처분 취소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별도로 보존 집행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보존처분의 취소입니다. 첫 번째, 보존처분의 발령 후 발생한 주관적, 객관적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한 보존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동일 신급에서의 채무자의 불복 절차를 말하며 일단 유예에 발령된 보존처분을 후발적 사유, 즉 피보존 권리, 보존의 필속 사유 소멸 등을 이유로 보존처분 신청 절차는 별개의 절차에 실효시키는 제도이며 보존처분 신청의 소송대리권은 보존처분 취소 절차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할한 보존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 관할이며 신청인은 채무자의 그 일반 승계인, 파산 관제인 등이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여하여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소 사유는 재소빙 후 본안의 부재소, 사정 변경, 본안 재소기간 또가 특별 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등입니다. 11번째, 재소기한 도과로 인한 취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소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서면 신청에 의하며 소재기 증명이나 소송 계속 사실 증명을 유의사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 채무자가 유의사항의 기간 내, 즉 제출기한 내 소재기 증명 등의 미제출 시 채무자의 서면 신청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후 본안의 수와 각각 취하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2번째,
사정 변경에 따라 보존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 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 보존 처분의 집행 후 3년간 본안에서 부재기. 두 번째, 피보전 권리의 부존재나 채권자의 본안 패소, 피보전 권리의 변제. 세 번째, 담보의 불제공, 집행기간의 도가 장기간 집행의 미실시 등 보존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의 변경 등의 각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3년간 본안 부재기 시에는 이 관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입니다. 첫 번째,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적용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특별사정은 금리적 보상에 의한 만족이나 이상손해, 즉 통상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의 이상손해를 말하며 담보의 성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담보를 의미합니다. 13번째, 보존처분의 집행입니다. 첫 번째, 보존처분의 집행은 강제집행 절차를 준용하며 발령법원, 시행법원이 되며 보존처분의 집행력은 보존명령 선임과 동시에 발생하며 가집행 선고나 확정을 요하지 않고 재판의 고시 후 2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령 소멸하며, 여기서의 집행은 집행의 착수를 의미하고 집행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처분은 간이 신속성의 원칙상 집행문 부여는 필요 없으며 다만 당사자 승계 시에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집행 권한의 송달 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와 가처분 등 이후에 격려된 산자 명령의 등기의 종류에 따라 본집행을 이전한 절차가 상이하며, 집행관 보관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족하고 단행 가처분의 경우에도 본집행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보존처분의 집행 취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며, 채권자의 집행 취소, 해제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보존처분의 취하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 취소, 즉 집행법 49조 서류에 처리한 집행법 50조 취소 등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밖의 보존처분 취소 결정이 있으면 재판사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 취소를 신청하면 집행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여섯 번째, 집행 취소 절차는 등기 등록의 경우 말소 등기 촉다, 채권 집행을 취소는 취소 결정 정보를 제3채무자에 송달, 집행관에 행한 집행 취소의 경우는 집행관의 집행 상태를 재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채권자가 집행권을 얻으면 본집행을 하게 되고 본집행을 이전에 보존처분 집행 상태는 종료되며 본집행이 실효되지 않는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본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존집행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서 보존집행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나 보존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능으로 종료된 경우, 즉 무인력 강제징용 취소의 경우에는 보존집행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이상으로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